청초야담을 찾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없는 은혜이옵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충청도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는 충섭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온 고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총명함을 지녔지만 주머니 사정은 늘 바람만 들어차는 신세였습니다. 봄날 아침 마을 어귀로 화려한 가마 행렬이 들어서더군요. 옆고을 대감댁의 혼례 행차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하는 가운데 가마에서 내린 새색시의 모습에 모두들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바로 명은이었죠. 달빛을 머금은 듯 하얗고 고운 얼굴에 버들가지처럼 가녀린 손목이 붉은 비단 소매 밖으로 살짝 드러났습니다.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선녀 같았어요. 기와집에서 자라난 딸답게 품격이 온몸에 스며 있었죠. 하지만 명은의 발걸음이 충섭의 초가집 앞에 멈춰선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낡고 기울어진 대문, 곳곳이 뚫린 초가지붕, 마당 한 구석에 놓인 찌그러진 무쇠솥 하나. 이것이 바로 명은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보금자리였어요. 마님,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하인의 재촉에도 명은은 차마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초가집을 바라보는 명은의 눈가에 이슬방울 같은 것이 맺혔어요. 아버지의 집은 기와가 번쩍이는 대저택이었는데 이곳은 바람만 불어도 흔들릴 것 같은 오두막이었거든요. 그때 초가집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충섭이 나왔습니다. 비록 옷은 남루했지만 맑고 깊은 눈빛이 인상적인 남자였어요. 명은을 바라보는 충섭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누추한 곳으로 귀한 몸이. 충섭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명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방님, 명은이 들어가겠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명은은 마음을 다잡고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비단 신발이 흙바닥을 밟는 순간 지난 20해의 삶이 모두 바뀌는 것을 느꼈죠. 집 안으로 들어선 명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더욱 쓸쓸한 광경이었습니다. 옹기 몇 개와 낡은 책상 하나, 그리고 먼지가 수북이 쌓인 항아리들. 이것이 전부였어요. 대감댁에서는 하녀들이 늘 닦고 치우느라 분주했는데 이곳에서는 먼지조차 누가 치울지 막막했습니다. 혼례를 치른 그날 밤 명은은 홀로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버지 집에서 보던 그 별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왠지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이곳이 내 집이구나. 중얼거리는 명은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결심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기와집 규수에서 초가집 며느리로 바뀐 운명을 받아들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무언가 단단한 의지가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명은의 진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단옷을 벗고 무명옷을 입는 것부터 하얀 손에 물 묻혀가며 빨래를 하는 것까지 모든 게 처음이었지만 명은은 굽히지 않았어요. 충섭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고마웠습니다. 이 총명한 여인이 자신의 곁에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거든요. 명은이 새로운 삶에 적응해가는 나날들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명은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거든요. 기와집에서 자라난 것이 이런 거름내 나는 곳에서 살 수나 있겠는지 몰라. 시어머니는 명은이 들으라는 듯이 중얼거렸어요. 아침 해가 뜨면 명은은 우물가로 나가 빨래를 해야 했는데 손에 물 한 번 묻혀본 적 없던 터라 방망이질조차 서툴렀습니다. 어이구, 저렇게 두들겨서 때가 빠지겠나.
동네 안악들의 수군거림도 명은의 귀에 날카롭게 꽂혔죠. 명은은 입술을 꾹 깨물고 참았지만 밤마다 손바닥에 물집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어요. 시동생 셋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첫째 시동생은 명은을 보며 비웃듯 말했어요. 형님 보기 좋아서 기와집 딸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도 덩달아 잘 살겠구먼. 둘째와 셋째도 명은이 가져온 혼수품을 탐내는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혼수품이라 해봐야 비단 몇 필과 은비녀 몇 개가 전부였어요. 집안 형편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했죠. 명은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고 항아리를 닦았어요. 기와집에서는 하녀들이 하던 일들을 혼자서 다 해야 했거든요. 아버지, 저를 어찌 이런 곳으로 보내셨나요? 혼자 있을 때면 명은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속삭였어요. 하지만 눈물을 닦고 나면 다시 굳은 표정으로 일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명은이 무거운 빨랫덩어리를 들고 우물가에서 돌아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어요. 빨래가 온통 흙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 명은은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았어요. 그때 충섭이 다가와 조용히 빨래를 주워 담았습니다. 부인, 괜찮습니다. 서방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서툴러서. 아니에요. 서툰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차근차근 배워나가시면 돼요. 충섭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명은의 가슴 깊숙한 곳이 점이었어요. 이 남자만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명은은 조금씩 집안일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남의 집 빨래까지 받아서 하라고.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니 뭘 하겠다는 거냐? 그렇습니다. 명은은 이제 남의 집 빨래까지 받아서 하고 있었어요. 명은은 매일 해질녘 연기가 자욱한 부엌에서 커다란 솥에 빨래를 삶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솥 앞에 앉아 막대기로 빨래를 뒤적이는 명은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송 맺혔어요. 이런 게 내 삶이구나. 명은은 중얼거렸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바느질이나 시를 읽으며 보내던 한가로운 나날들은 이제 꿈속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 명은이 마지막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충섭이 다가왔습니다. 부인,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 정도야 무슨 고생이에요. 제 몫을 하는 것뿐입니다. 명은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의지가 숨어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핀잔도, 시동생들의 무시도,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이제는 명은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명은은 마침내 큰 결심을 했습니다. 시집 온 지 벌써 몇 달이 흘렀는데도 집안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명은은 충섭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서방님, 제가 친정에 다녀와도 될까요? 친정에요? 무슨 일로요? 충섭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집 온 딸이 친정을 자주 드나드는 것은 좋지 않게 여겨지던 시절이었거든요.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명은은 더 이상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충섭은 아내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집안 살림이 이렇게 어려우니 친정에서라도 도움을 받아보겠다는 뜻이었겠죠. 다음 날 새벽 명은은 소박한 행색으로 친정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예전에 가마를 타고 화려하게 시집왔던 그 길을 이번에는 걸어서 가야 했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기만 했습니다. 친정에 도착하자 하녀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가씨, 어쩐 일로 이렇게. 아버지는 계세요? 명은은 서둘러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대감은 딸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지만 표정을 감추려 애썼어요.
웬일이냐, 명은아? 아버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명은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시집간 몸으로 친정에 손을 벌리는 것이 얼마나 염치 없는 일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시집간 딸이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이 죄송하지만 작은 땅 한 떼기만 저에게 내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땅을? 그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냐? 채소를 기르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살림에 보탬이 되고 싶어요. 대감은 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기와집에서 곱게 자란 딸이 이제는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하니 말이에요. 명은아, 내가 그런 고생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차라리 집으로 돌아와라. 하지만 명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출가 외인입니다. 그곳이 제가 살아야 할 곳이에요. 다만 제 힘으로 그 집안에 도움이 되고 싶을 뿐이에요. 대감은 딸의 단호한 의지를 보고 마침내 허락했어요. 집 뒤편에 있는 작은 밭 한 떼기를 명은에게 내어주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조건이 있다. 너무 무리하지 마라. 고맙습니다, 아버지. 명은은 깊이 절을 올렸어요. 친정 아버지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아버지도 딸도 모두 알고 있었지만 현실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날부터 명은은 친정과 시댁을 오가며 밭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시댁 일을 마치고 친정으로 가서 밭을 돌보고 저녁에 다시 시댁으로 돌아오는 힘든 나날이었어요. 처음에는 괭이질도 서툴고 씨앗 뿌리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팠지만 명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놈이 이렇게 질긴 줄이야. 뿌리 깊은 잡초를 뽑아내며 명은은 투덜거렸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번졌어요.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일구어 나간다는 뿌듯함이 있었거든요. 한 달쯤 지나자 초록빛 새순들이 땅에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명은은 그 작은 싹들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잘하고 있다. 정말로 잘하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명은의 행동을 보고 수군거렸어요. 시집간 딸이 친정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다니. 아무리 그래도 체면이 있는 것 아닌가. 하지만 명은은 그런 시선들을 무시했습니다. 체면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생계였거든요. 그러던 중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충섭이 드디어 벼슬자리를 얻게 된 것이에요. 비록 아주 작은 주부직이었지만 글만 읽던 선비에게는 큰 변화였죠. 부인, 드디어 관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충섭이 기쁜 얼굴로 달려와 말했을 때 명은은 흙투성이 손을 치마에 닦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이에요? 축하드려요, 서방님. 모두 부인 덕분입니다. 부인이 이렇게 애써주시니 제가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저녁상을 받았어요. 시어머니의 표정도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충섭이가 벼슬을 했으니 이제 좀 살만해지겠구나. 첫째 시동생도 형을 우러러보며 말했어요. 형님, 저희도 덩달아 좋아지겠어요. 하지만 충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그 무렵 명은의 밭에서는 첫 수확이 이루어졌어요. 탐스럽게 자란 무와 배추를 뽑아 올리는 명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렇게 잘 자라다니. 명은은 수확한 채소 일부를 장터에 내다 팔았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손으로 번 첫 수입이었죠. 친정 아버지도 딸의 노력을 기특해 했어요. 명은이가 정말 대견하구나. 이렇게 야무지게 살아갈 줄이야. 아버지, 모든 게 아버지 덕분입니다. 이 땅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지만 명은의 마음 한편에는 미안함이 남아 있었어요. 시집간 딸이 친정에 이런 부담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늘 고민되었거든요. 한 푼 두 푼이지만 이것도 보탬이 되겠어. 그날부터 명은은 더 큰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밭을 더 잘 가꿔서 더 많은 수확을 얻고 그 수입으로 집안 살림을 넉넉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꿈이었어요. 비록 염치 없는 일이었지만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집안에는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진 것이에요. 기침이 그치지 않더니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 하셨거든요. 어머니, 진맥이라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명은의 제안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이 어디 있어서 의원을 부른단 말이냐. 그냥 참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명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의 진단은 심각했습니다. 기가 많이 허하시고 폐에 담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약을 써야 하는데 약값이 만만치 않았어요. 명은은 고민 끝에 자신의 은비녀 하나를 내다 팔았습니다. 결혼할 때 어머니가 주신 소중한 물건이었지만 시어머니의 건강이 더 중요했거든요. 이 비녀는 제 어머니가 주신 건데. 명은은 비녀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곧 마음을 굳혔어요. 지금은 시어머니가 친어머니보다 더 가까운 분이었으니까요. 한편 시동생 셋은 여전히 제 앞가림도 못하는 처지였어요. 나이는 혼인할 때가 되었는데 변변한 일자리도 없고 혼인 준비를 할 돈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형님, 저희 혼인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시동생이 충섭에게 물어봤지만 충섭도 속 시원한 답을 줄 수가 없었어요. 주부직의 녹봉으로는 자신의 가족 먹여 살리기도 빠듯했거든요. 그날 밤 명은은 충섭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방님, 시동생들을 모두 출가시켜야 할 것 같아요. 그야 그래야 하겠지만 돈이 문제죠.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명은은 결심했어요. 시동생들을 하나씩 독립시켜서 입 하나라도 줄여보겠다는 마음이었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대로 두면 온 가족이 함께 어려워질 수도 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명은은 더욱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친정 밭일을 늘리고 남의 집 빨래도 더 많이 받아서 했어요. 손이 터지고 등이 굽어도 참고 견뎠습니다. 저 며느리 참 기특하다. 시댁을 위해서 저렇게 애쓰다니. 하지만 친정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건 좀. 말들이 많았지만 명은은 개의치 않았어요. 중요한 건 결과였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명은이 혼자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얘야, 잠깐 이리 와보렴. 명은이 시어머니 곁으로 가자 시어머니는 명은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다 보고 있다.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처음에는 기와집 딸이라고 곱게만 자라서 고생을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갈 줄은 몰랐어. 시어머니의 말에 명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동안 차갑기만 했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체면 버리고 친정에 그런 부탁까지 하면서도 이 집안을 생각해 주니 정말 고맙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머니. 아니다. 당연한 게 아니야. 내가 아니었으면 이 집안이 벌써 망했을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명은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비록 힘들고 고된 나날이었지만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충섭도 관직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성실하고 청렴한 태도로 상관들의 신임을 얻게 된 것이죠. 이번에는 더 좋은 자리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섭의 말에 명은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서방님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군요. 그해 겨울
첫째 시동생의 혼담이 성사되었습니다. 이웃 마을 농부의 딸과 혼인하기로 한 것이에요. 명은이 그동안 모은 돈과 친정에서 조금 보태준 돈으로 혼례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형수,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첫째 시동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할 때 명은은 오히려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봄날 오후 명은이 장독 옆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마당에서 놀고 있는 자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명은은 시동생들 출가시키느라 바빠서 정작 제 자식들에게는 소홀했거든요. 엄마, 저 글자 뭐라고 읽어요? 큰아이가 명은에게 다가와 물었지만 명은은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나중에 아버지께 여쭤보렴. 엄마는 왜 맨날 바빠요? 다른 집 엄마들은 아이들이랑 같이 놀아주던데. 둘째 아이의 말에 명은은 순간 가슴이 찔렸어요. 하지만 곧 다른 생각에 묻혀버렸죠.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어느 날 마을 사람 하나가 명은에게 말했습니다. 댁은 시댁만 챙기고 친자식들은 내버려두는 어미라더군요. 친정 밭일에만 신경 쓰고 정작 아이들은 방치한다고 하던데. 그 말이 명은의 가슴을 찌르듯 아팠어요. 집에 돌아온 명은은 자식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이 자신을 멀리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큰아이는 벌써 8살인데 글자도 제대로 모르고 둘째는 맨날 혼자 놀기만 했어요. 그날 밤 명은은 홀로 마루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댁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마음에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바느질하던 실이 엉켜버린 것처럼 명은의 마음도 온통 엉켜 있었습니다. 시동생들은 출가시켜야 하고 시어머니는 병이 깊어져 가고 친정 밭일은 해야 하고 자식들은 자신에게서 멀어져 가고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어. 명은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다음 날부터 자식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글자를 가르쳐 줄게. 정말이에요, 엄마?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어머니의 관심을 갈망했는지 알 수 있었죠. 명은은 자신이 기와집에서 배운 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전문적인 교육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가르침이었어요. 천자문부터 시작해볼까? 천지현황, 천지현황. 아이들이 따라하는 소리에 명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인데 왜 그동안 하지 못했을까 싶었어요. 저녁이 되면 명은은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 아이들은 어머니의 이야기에 푹 빠져서 들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어서 명은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편 시동생들의 혼인 준비도 착착 진행되었어요. 첫째는 이미 장가를 갔고 이제 둘째와 셋째 차례였습니다. 둘째는 장사꾼 집 딸과 혼인이 성사되었어요. 형수, 정말 고마워요. 형수 아니었으면 저희 언제 장가 들었겠어요. 둘째 시동생이 명은에게 고마워할 때 명은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거든요. 셋째 시동생의 혼인 준비를 하면서 명은은 마지막 은비녀까지 팔아야 했어요. 이제 혼인할 때 가져온 물건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이 집 사람이 된 것 같네요. 명은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명은은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어요. 아이들이 글자를 깨치고 산수를 익히고 예의범절을 배우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 무엇보다 기뻤거든요. 엄마, 저 이제 이 책 다 읽을 수 있어요. 큰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할 때
명은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친정밭에서 채소가 자라는 것만큼이나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도 보람있었어요. 정말 잘했구나. 다음에는 더 어려운 책을 읽어보자. 그러던 중 시어머니의 병이 더 심해졌어요. 의원이 와서 진맥을 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이 늦으셨습니다. 이제는 편히 계시도록 하는 게 좋겠어요. 명은은 시어머니를 정성껏 간병했습니다. 미음을 끓여드리고 약을 다려드리고 밤새 곁을 지켰어요. 며느리야.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명은을 불렀어요. 네, 어머니. 너는 참 신기한 며느리다. 친정 밥까지 빌려가면서 시댁을 챙기고 그러면서도 아이들 교육까지 소홀히 하지 않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다. 당연한 게 아니야. 내가 죽으면 이 집안을 잘 부탁한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세요. 어머니는 오래오래 사셔야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이미 체념이 서려 있었어요. 너를 처음 봤을 때는 곱게 자라서 고생을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강하면서도 지혜로운 사람일 줄은 몰랐다. 어머니, 이 집안이 일어설 수 있다면 그건 내 덕분일 거야. 그리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있구나.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명은은 어깨가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 정말로 이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밀려왔거든요. 시동생들이 모두 출가하고 나니 집안이 한결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명은의 하루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보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친정 밭일까지 해야 했거든요. 그러던 중 뜻밖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충섭이 드디어 수령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에요. 부인, 이번에 현령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충섭이 기쁨에 들뜬 얼굴로 달려왔을 때 명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이에요? 현령이라니. 그렇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현령은 한 고을을 다스리는 높은 벼슬이었어요. 가난한 선비였던 충섭이 여기까지 오르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충섭은 명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부인, 나는 부인의 그림자를 밟고 걸어왔습니다. 부인이 집안을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주지 않았다면 나는 벼슬은커녕 이름도 남기지 못했을 거예요. 명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서방님의 능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내 뒤에서 부인이 든든히 버텨주었기 때문입니다. 친정에서 밥까지 빌려가면서 우리 집안을 생각해주고 시동생들 출가시키느라 자신의 혼수품까지 다 내어주고 그 모든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며칠 후 충섭의 현령 부임식이 있었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예전에 명은을 무시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 양반이 바로 우리 마을 출신 현령님이시구나. 부인도 참 고생 많이 하셨지. 이제 좋은 날만 있을 거야.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명은은 감회가 새로웠어요. 초가집에 시집와서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이제는 현령 부인이 되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명은은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겸손해졌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더 잘해야죠. 새로 지은 관사로 이사하는 날, 명은은 옛 초가집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곳에는 지난 세월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 밤낮으로 일하며 버텨온 나날들, 우물가에서 방망이질하던 새벽들, 시동생들을 하나씩 출가시키던 일들. 모든 게 어제 일 같았어요. 관사는 기와를 얹은 큰 집이었어요. 마당도 넓고 방도 여러 개 있었죠. 예전에 살던 아버지의 집보다는 작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살만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군요. 명은은 새 집에서의 첫날 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초가집에서 보던 그 달과 같은 달이었지만 왠지 더 밝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출가한 시동생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첫째는 농사를 지으며 알콩달콩 살고 있고 둘째는 장사에 손을 대서 제법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셋째도 아내와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살고 있었어요. 형수 덕분에 저희가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시동생들이 찾아와서 인사할 때마다 명은은 뿌듯했어요. 힘들었지만 옳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해 가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명은의 손을 잡고 고마워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의 은인이다. 친정 땅까지 빌려가면서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다니.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며 명은은 많은 것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로 이 집안의 어른이 되었다는 책임감과 함께 지나온 세월에 대한 보람도 느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와서 조의를 표했어요. 예전에 명은을 무시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현령 부인께서 정말 효부입니다. 시어머니를 그렇게 정성껏 모시더니 그분이야말로 이 고장의 모범 며느리죠.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며 명은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인정받는다는 것이 기쁘기도 했지만 그 인정이 남편의 지위 때문이라는 게 씁쓸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명은은 이제 확신했어요. 자신이 걸어온 길이 옳았다는 것을요. 친정에 염치 없는 부탁을 하면서까지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운 것, 시동생들을 하나씩 독립시킨 것, 아이들을 정성껏 교육한 것,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상을 치르고 난 후 명은은 친정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명은아. 아버지의 땅이 아니었다면 저희 집안이 일어설 수 없었을 거예요. 대감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도와준 것이지. 이제는 현령 부인이 되었으니 더 이상 그런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된다. 아버지, 그 밭은 계속 제가 가꾸고 싶어요. 왜?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곳에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어요. 땀 흘려 일하는 것의 소중함을요. 명은은 앞으로도 그 밭을 계속 가꾸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현령 부인이 되었다고 해서 자신의 뿌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현령 부인이 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명은은 새로운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아이들 교육 문제였습니다. 이제 집안 형편이 나아졌으니 제대로 된 스승을 모셔서 가르쳐야 했거든요. 서방님,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할까요? 그야 당연히 훌륭한 스승을 모셔야지요. 하지만 명은의 생각은 달랐어요. 저도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고 싶어요. 부인께서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충섭은 의아해했지만 명은은 확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르쳐 왔는데 왜 이제 와서 손을 떼야 하나요? 어머니가 직접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교육이 어디 있겠어요. 그날부터 명은은 더욱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사서삼경은 물론이고 역사와 시문까지 폭넓게 가르쳤습니다. 엄마는 정말 박학하세요. 아이들이 감탄할 때마다 명은은 뿌듯했어요. 기와집에서 배운 학문이 이렇게 유용할 줄이야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한편 현령 부인으로서의 역할도 소홀히 할 수 없었어요. 고을 사람들을 돌보고 선정을 베푸는 일에도 신경 써야 했거든요. 부인, 이번에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보고할 때마다 명은은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도 가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백성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거든요. 창고에 있는 곡식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른 채소도 함께요.
명은은 여전히 친정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있었어요. 이제는 현령 부인의 취미 정도로 여겨졌지만 명은에게는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은은 홀로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분명히 원하던 모든 걸 얻었는데도 뭔가 부족한 기분이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인가? 명은은 자문해 봤어요. 현령 부인? 아이들의 어머니? 아니면 여전히 그 옛날 기와집 딸? 그때 충섭이 들어왔습니다. 부인, 무슨 생각을 그리 깊게 하시나요? 별거 아니에요. 그저 지나온 일들을 생각해 볼 뿐이었어요. 힘드셨지요? 힘들었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명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어요. 친정의 땅을 빌리러 갈 때도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그때의 제가 진짜였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는 누군가의 딸도 며느리도 어머니도 아닌 그냥 나 자신이었거든요. 충섭은 명은의 말을 가만히 들었어요. 지금은 어떠신지요? 지금은 여러 역할 속에 숨어 있는 기분이에요. 현령 부인, 아이들의 어머니, 시댁의 기둥. 모든 게 저이긴 하지만 정작 진짜 저는 어디에 있는 건지. 그날 밤 명은은 오랜만에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바느질도 하지 않고 그냥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만든 길 위에 서 있구나. 명은은 중얼거렸어요. 남들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고 만들어 온 길 말이에요. 돌길을 깔고 그 위에 흙을 덮고 다시 걷고 또 걸었지. 그동안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었고 자신의 의지였어요. 이 집은 내 손끝에서 세워졌고 이 삶은 내 등이 지탱했어. 명은은 이제야 자신을 제대로 알 것 같았어요. 누구의 딸이나 며느리나 아내가 아닌 명은 자신으로서 말이죠. 다음 날부터 명은의 모습이 조금 달라졌어요. 더 당당해졌고 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교만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겸손하고 지혜로워졌죠. 부인께서 요새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시중 드는 아이가 말할 때 명은은 웃었어요. 그런가? 나이가 들어가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품위가 있어 보이세요. 마치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 같아요. 그 말이 명은에게는 최고의 칭찬이었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인정받는다는 뜻이었거든요. 명은은 계속해서 친정밭을 가꾸었어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명은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현령 부인이 왜 아직도 그런 일을 하시나? 체면에 안 맞지 않나? 하지만 명은은 개의치 않았어요. 남들의 시선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마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친정밭에서 일을 하다가 명은은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찾던 건 이거였구나. 땀 흘려 일하는 자신, 흙을 만지는 자신, 씨앗을 뿌리고 수확하는 자신. 이것이 바로 진짜 명은이었어요. 계절이 또 한 번 바뀌고 명은이 이 집에 온 지도 벌써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가난하고 초라했던 집안이 이제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안이 되었거든요. 어느 봄날 오후 명은은 마루에 앉아서 옛날을 회상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예전에 자신이 일구었던 친정 밭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넓은 채마밭이 되어서 온갖 채소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참 많이 변했구나. 명은은 혼잣말을 했어요. 집도 변했고 사람들도 변했고 무엇보다 자신이 가장 많이 변했습니다. 그때 충섭이 관청에서 돌아왔어요. 부인, 오늘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신지요? 큰아들이 과거에 합격했다는 소식입니다. 명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자신이 정성껏 가르친 아들이 드디어 과거에 급제한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아이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에도 대를 이을 인재가 생긴 거예요. 명은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친정에 무릎 꿇고 땅을 빌리면서까지 키운 아이가, 밤마다 정성껏 가르친 아이가 마침내 큰 인재가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축하연을 열었어요. 출가한 시동생들도 모두 찾아와서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형수, 정말 대단해요. 저희를 이렇게 잘 키워주시더니 이제는 조카까지. 첫째 시동생의 말에 명은은 겸손하게 웃었어요. 아이 자신의 노력이죠. 제가 한 일은 별거 없어요. 하지만 모두들 명은의 공이 크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정성 어린 교육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형수가 친정 땅까지 빌려가면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웠잖아요. 그 덕분에 형님도 현령이 되고 조카도 과거에 급제하고 둘째 시동생의 말에 명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며 명은은 감회가 새로웠어요. 초가집에 처음 왔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꿈만 같았거든요. 그날 밤 명은은 오랜만에 옛 초가집이 있던 자리를 찾아갔어요. 이제는 그곳에 작은 사당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신 사당이었죠. 어머니, 보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명은은 사당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에는 저를 못마땅해 하셨지만 나중에는 인정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되었거든요. 바람이 불어와 명은의 치마를 살랑 흔들었어요.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명은은 친정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동안 자신이 가꾼 밭이 있는 곳이었죠. 아버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고생 많았다, 명은아. 내가 그렇게 애써서 시댁을 일으켜 세우다니.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니다. 내 의지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명은은 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봤어요. 초가집에서 처음 본 그 별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변한 건 나였구나. 명은은 깨달았어요. 별은 그대로인데 자신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연약했던 기와집 딸에서 강인한 어머니로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성장한 것이죠. 집에 도착하자 충섭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인,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잠깐 옛 생각을 해보려고 나갔다 왔어요. 무슨 생각을요? 명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집은 벽으로 세워지지만 가정은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생각을요. 깊은 말씀이군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 집안을 일으켜 세웠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집안이 저를 만들어준 거예요. 충섭은 명은의 손을 잡았어요. 부인이야말로 이 집안의 진정한 기둥입니다. 그날 밤 명은은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엄마,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건 엄마 덕분이죠? 큰아들의 말에 명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 모두의 노력 덕분이야. 아버지도 너희들도 그리고 엄마도 각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그래도 엄마가 가장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고생이 아니라 선택이었어. 엄마는 이 길을 선택했고 그 선택에 후회는 없단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말을 가만히 들었어요. 어린 나이에도 어머니의 위대함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명은은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내가 만든 길 위에 서 있단다. 돌길을 깔고 그 위에 흙을 덮고 다시 걷고 또 걸었지. 이 집은 내 손끝에서 세워졌고 이 삶은 내 등이 지탱했어. 그 말 속에는 지난 세월의 모든 아픔과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모든 것이 명은을 지금의 명은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들이었습니다.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구나. 명은의 목소리에는 깊은 만족감이 서려 있었어요. 집은 벽으로 세워지지만 가정은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진리를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말처럼 명은의 노력은 결국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댓글 남겨주시면 오래도록 간직하겠습니다. 가시는 길 평안과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